결혼식 사회 잘 보는 법, 스크립트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당일 이거 확인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꼭 30분 전에 가셔서 이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결혼식 사회를 볼 때 꼭 반드시 최소 30분 전에 가셔서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확인 안 하면요, 내가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사회 전문가인 저도 여전히 최소 30분 전에 가서 최소한 이것들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인 분들은 당연히 미리 가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단상에 놓여있는 보통 고정 마이크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단상에 마이크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고정 마이크가 아닌 핸드 마이크가 없나요? 핸드 마이크 혹시 사회자용으로 하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미리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고정 마이크로 하는 경우에 이렇게 사회자 자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서 목을 쭉 거북목처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세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결혼식 사회 기초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사회자의 좋은 자세는 살짝 물러나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객석도 보면서 스크립트를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스탠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 마이크가 되면 이것들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핸드 마이크를 꼭 사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셔서 확보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자 코사지와 생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사회자 코사지는 아마 단상에 놓여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그러면 꽂으시면 되고요. 생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생수가 왜 필요하냐면, 짧게는 한 20분 정도, 길게는 30분 넘어가는 예식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목이 마르면 입술이 붓고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그래서 미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 구비되어 있는 생수가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가져다 주시거든요. 혹시나 만약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텀블러에 준비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꼭 확보해 두기. 근데 여기에 제가 친절하게 마시는 타이밍까지 적어두었어요. 언제 마시느냐? 당연히 예식 전에는 자유롭게 마셔도 좋지만 진행 중에는 사회자의 모든 행동이 하객분들의 집중을 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 마시는 타이밍은 아버님께서 덕담하실 때, 혹은 신랑 신부님이 입장하실 때, 이런 것처럼 하객분들이 이 현장을 볼 때 그때 이렇게 뒤로 돌아서 살짝 마셔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 동선, 그리고 축사자와 축가자의 동선을 체크해야 됩니다. 신랑 신부님이요, 보통은 버진로드 끝에서 입장을 하시지만 예식장에 따라서 문 밖에서 입장할 수도 있고요, 문 밖에서 입장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버진로드의 위에 올라와서 쭉 입장을 하시는지, 혹은 문 밖에서 올라온 다음에 버진로드 끝에서 드레스를 한번 정리하고 입장하시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2층에서 입장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곳은 신랑이 무대 우측에서 입장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신랑님 입장해주세요 뒤쪽으로 가르쳤는데 옆에는 어떻게 돼요? 당황하시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입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입장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요. 축사자와 축가자 역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 정면으로 하객석을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예식장 매니저 혹은 도우미분께 물어보는 겁니다. 축사자 축가자 왼쪽으로 나오시나요? 그렇군요. 그럼 이때 신랑 신부님은 계단 아래로 내려가시나요? 그렇군요. 이런 게 왜 중요해요? 계단 내려가면 또 그만큼 내가 어떤 멘트를, 예비 멘트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내려가셔서 어느 쪽에서 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보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놔야 사회자가 그에 맞게 바디랭귀지를 첨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 테스트와 러브스토리 음원 및 음량 체크인데요. 마이크 테스트 당연히 해야겠죠. 핸드 마이크를 잡은 다음에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예식 시작 전에 눈치 보지 마시고요. 충분히 하나 둘 셋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마이크 테스트 할 것. 두 번째, 러브스토리 음원 및 음량 체크인데요. 러브스토리 혹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눌러서 꼭 영상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러브스토리에 제가 말씀드렸죠. BGM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BGM이 잘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 음악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음악은 잘 들리는지, 크기는 적절한지가 중요해요. 간혹 가다가
저는 분명 이 음원을 신랑 신부님께 전달드리고 신랑 신부가 예식장에 전달을 했는데 예식장에서 파일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사회자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BGM 맞춰서 러브스토리를 읽어야 되는데 BGM이 또 너무 크면 내 목소리가 묻히겠죠? 그러면 스토리가 하나도 안 들리겠죠? 따라서 그 음악 크기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사전에 미리 다 해야 됩니다. 다음은 필요한 장소 그리고 주차권 확인입니다. 식사는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꼭 식사권 지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는 2시간까지 무료 주차입니다. 반드시 주차권에 도장이 필요하오니 홀에서, 로비에서, 접수대에서 주차 도장을 혹은 주차권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오프닝과 클로징에 해주셔야 되는 것도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제가 결혼식 사회 기초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양가 혼주님 네 분이 결혼식에 모두 참석을 하시는지 혹은 어느 한 분만 참석을 하시는지,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는 그 빈 자리로 남겨두는지 혹은 이모부나 고모부나 고모나 이모가 앉아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가 어머님이 부재하시는 경우에는 양가 아버님이 화촉점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그 의미를 잘 녹여주는 것도 사회자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예식 후반부에 양가 혼주님께 인사를 할 때도 만약에 혼주님이 부재하시면 양가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아버님, 어머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 못하겠죠. 그럴 때는 양가 혼주님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결혼식 사회자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당일에 체크한다기보다는 사전 미팅 때 미리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개식사 타이밍인데요. 개식사 뭐예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정식으로 11시면 11시, 1시면 1시 딱 시작해야 될 타이밍에 예식장 매니저 혹은 도우미분께서 시작 타이밍을 알려주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암전됐다가 핀 조명이 딱 켜지면서 핀 조명 켜짐과 동시에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보자시면 물어보세요. 시작 타이밍은 제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혹시 옆에서 사인을 주시나요? 혹은 조명이 켜지나요? 이런 것들을 미리 물어보셔서 시작 타이밍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식 당일 미리 가서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가서 여유 있게 신랑 신부님께 인사도 하시고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시고 이 30분이 사실 예식을 진행하는 그 순간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